먼저 다리를 그려야죠. 자, 렉탱글 70,70, 푸시앤풀 720. 그 다음 뒤로 돌려서 여기 모서리 두 개만 선택한 다음, 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쉬워요. 더블 클릭한 다음,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 4개잖아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이죠.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면 훨씬 쉬워요. 자, 이동 툴 누르고 컨트롤, 그 다음 100mm.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모서리를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안쪽으로 30mm 이동, 다시 선택하고 이동, 안쪽으로 30mm 이동.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죠.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메이크 그룹.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상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렉탱글 1200, 750, 그 다음 푸시앤풀로 30.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상판 만들고 나머지 다리를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복사하는 방법이래. 자, 대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케일에서 마이너스 1로 하면 됐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 복사. 그 다음 축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상판과 다리를 만들어 보시죠. 중간에 지지대죠. 지지대를 만들고,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임포트 메뉴를 씁니다. 오픈하고 세이브가 있어요. 그 다음 임포트 익스포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형식,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동일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혹은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불러올 때는 오픈, 세이브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형식의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거나 혹은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드릴 때는 임포트 익스포트를 사용하시는데, 임포트는 불러오기란 뜻이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불러오는 거죠. 스케치업 파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포트 메뉴를 쓰고, 그 다음에 항상 파일 형식을 찾아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 형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SKP, 스케치업 파일이요. 스케치업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라고 하죠. 합병하는 겁니다. 스케치업 파일들끼리 하나로 합병할 때 쓰는 거고, 3ds라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때 97년도인가? 네, 그 정도쯤에 썼던, 97년도 이전에 썼던, 97년? 98년? 요때 썼던 3D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3D Max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썼던 파일. 그 다음에 콜라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D 웨어하우스라는 거 우리가 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통합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콜라다 파일.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파일, 그 다음에 뭐 구글 어스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JPG 파일. 근데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어요.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에요. 재질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재질로 들어가는 얘기고, 이미지는 객체로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사물로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텍스처.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써볼 겁니다. 자, 선택하고 임포트. 그 다음에 위치, 시작점이죠.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높이 클릭. 자,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를 거예요. 라인에 그리면 되는데 라인에 그려서 이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차라리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되죠.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뺍니다. 그리고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을 따라서 홀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 홀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얘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완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사선으로 놓고 자, 위치 맞추고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절반씩 하세요. 끝점, 그 다음 가운데점, 시작점.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더블 클릭. 그러면 딱 맞거든요. 다시 시작점, 끝점. 다시 한번 시작점, 끝점. 여기도 방향 바꿔서 시작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그냥 나눠서 이렇게요. 그래서 반쪽을 지우면 됩니다. 예쁘지 않아도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복사. 그 다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상판으로 올라갑니다. 복사하는 점이 여기에 중간점, 여기에 중간점. 그래서 만나는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 해서 중간점을 찾아요. 그러면 중간점이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중간점을 찾습니다. 쭉 내려가면 두 개가 만나는 교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0도 클릭, 그 다음 회전하죠?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숫자로 90 쓰고 엔터.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옆에 보시면 요가제목이요. 요가제목을 찾아보실까요? 지금부터 모델링 할 거는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모델링 할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요. 아주 많습니다. 디자이너들마다 다 달라요. 노하우들이 다 달라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방법이 이해하기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감도나 투시도 그릴 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캐드 도면 불러다가 이렇게 놓고 작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불러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불러올 거냐면 똑같이 임포트를 할 건데 이미지로 불러올 겁니다. 이미지는 사물로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임포트 위치 클릭 그리고 엔터. 안 들어오는구나. 자, 다시 파일 임포트 선택하고 원점 그 다음에 높이 500 그리고 엔터. 조그맣게 넣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방법은요 훨씬 쉬워요. 이거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이요. 드래그 앤 드랍 무슨 뜻인지 아시죠? 쭉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바로 임포트해서 들어옵니다. 스케치업 많이 좋아요. 이런 거 안 되는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자, 이렇게 불러드렸으면, 이것도 드래그 앤 드랍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로테이트 명령으로 회전시킵니다. 원점 0도 90도. 자, 이렇게 세워주고 얘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고 분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동해서 여기 끝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행히 이 과제물은 여기 끝선과 여기 끝선이 똑같아요. 자, 이동하기. 지우개로 지우면 자, 하나씩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로테이트로 9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할 건데 하나는 잠금입니다. 이렇게 잠가 버린 겁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지금 색상이 파랗게 선택이 되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하이드하고 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락은 잠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이거 잠긴 거예요. 잠겼다는 얘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푸는 방법은 선택한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언락.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저기 다시 풀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이드가 감축입니다. 이렇게 싹 감출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는 어떻게 할까요? 오른 버튼이요? 안 나와요. 어디냐면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언하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하이드 올이 있고 여기 락 언락 있죠? 하이드 언하이드 있죠? 원체 많이 쓰니까 오른 버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이드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이 안쪽, 이 뒤쪽, 이 면의 뒤쪽이 안 보이잖아요.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의 엑스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다시 엑스레이를 끄면 불투명해집니다. 또 하나, 엣지 메뉴에 보면 백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은선이 보입니다. 백엣지가 있어요. 백엣지는 단축키가 K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눌러보시죠. 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잠가야 돼요. 반드시 잠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투명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엑스레이로 이렇게 반투명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 테이블 이용해서 맞춰야 될 걸 찾아냅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중심은 한 여기?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 서클을 그려보면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중심인 걸 알겠군요. 서클 다시 지우고, 서클, 그러면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라인, 자,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반만 필요해요. 반만. 자, 이렇게 반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아크. 자, 딱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만 그리시는데, 이거 말고 이 아래다가 원도 하나. 팔로우미 기억하시죠? 원 만드는 거. 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지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뭐라고요?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슬을 만들어 보시죠.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선 얘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이드. 그 다음 이제 여기 소켓 부분이죠. 소켓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군요. 자, 라인. 저는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리는, 크게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사선일 수도 있고, 네, 사선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우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 망설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항상 회전시켜서 보세요. 회전시켜 보는 이유는 선이 삐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저도 이렇게 화면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면서 계속 화면 보는 이유가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틀어진 데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틀어진 데 있나 없나 보는 게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돌려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아크를 이제 자를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자, 더블 클릭 지우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 여기가 문제예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 떠요. 자,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Number of segment is too large.
세그먼트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폭, 기분 주기 위해서, 앵글, 각도를 주기 위해서 또는 반지름에 비해서, 각도나 반지름에 비해서 세그먼트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세그먼트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자, 다시 보죠. 아크. 아크 보면 여기 사이드 있죠. 이게 세그먼트예요. 이거 6개 이하로 줄이시면 돼요. 6개. 다시. 아크 6개.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럼 여기 각지계에서 6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크를 줄 때 간혹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잘 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사이드가 너무 많구나. 사이드를 6개 이하로 줄이세요. 심한 경우엔 3개까지도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경로 지정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소켓이 완성됐네요. 자, 메이크 프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하이드. 네.
그 다음이요. 똑같이 테이블 이용해서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아크. 세그먼트 수를 낮춰놨으니까 다시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찾기가 좀 애매한데요. 여긴 아니고 조금 더 아래쪽이네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 서클.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완성됐네요. 여기 경로 남아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로는 안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그룹을 만들고 하이드. 이제 하나만 더 만들면 되겠네요. 서클.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요. 자, 경로 지우고 렉탱글. 자, 라인. 또 라인. 자, 그리고 나머지 삭제. 자,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또 아크로 그리시면 됩니다. 아크 6개. 이것도 맞네. 자,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그럼 언하이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엑스레이도 끄고 거꾸로 얘네 두 개를 하이드 하면 됩니다. 언락하고 다시 하이드. 그러면 어떤가요? 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조금 템포 있게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렉탱글 300,30 푸시앤풀 69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로 이렇게 복사를 해보죠. 이동하기, 자, 복사하기. 570이네요. 570. 그 다음 이 위에다가 600, 1500, 60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닥에다가 그 다음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복사하기.
여기까지 복사하는데 나누기 2, 그 다음 얘는 삭제.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마찬가지 이 뒤로 들어갑니다. 자, 렉탱글. 자,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화살표 키가 그려진 경우 꼭지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이 점에 꼭지점의 위치가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옵셋 30mm 가운데 지우고 다시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얘예요. 디멘전 텍스트 3D 텍스트입니다. 디멘전은 치수예요. 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과제물에다 치수를 넣을 겁니다. 자동 기입이니까 위치를 2점 지정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방향에 따라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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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자,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없는 쪽에서 치수가 없는 쪽에서 치수 있는 쪽으로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이쪽이 치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치수를 전부 넣어 보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텍스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는 캐드에서 지시선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 내용을 쓰는 거죠. MDF 모드 필름 마감. 네. 재밌는 건 화면을 돌려도 항상 정면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3D 텍스트가 있습니다. 3D 텍스트는 이렇게 텍스트가 떠요. 대문자로. 글자 크기 나와 있죠? 자, 플레이스 위치 맞춰주면 보시면 이렇게 3D로 된 텍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좀 그려보죠. 렉탱글. 화살표 눌러서 400, 500. 그 다음 서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옵셋을 할 겁니다. 이렇게 50. 자, 이렇게. 그 다음 푸시 앤 풀 8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복사를 할 겁니다. 아, 회전해서 복사가 안 되겠네요. 그냥 복사. 그 다음 로테이트. 이렇게요.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로. 아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잘 안 되겠네. 여기가 미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안 잡히겠는데요. 잡혔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끼리 이렇게 맞춰 보시죠. 교차시켜 보세요. 저는요, 되게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툴 메뉴에 보면 솔리드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섹트, 유니언, 서브트랙트, 트림, 스플릿 5가지인데 오토캐드에는 3개입니다. 유니언,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이렇게 3개고 여기는 트림과 스플릿까지 더 있습니다. 인터섹트라는 건 뭐냐면 두 도형의 그룹이에요. 그룹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두 도형의 교차되는 부분만 남깁니다. 이게 인터섹션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솔리드 툴, 유니언은 결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결합이 돼버려요. 한번 해보시죠. 솔리드 툴, 그 다음 서브트랙트는 백입니다. 얘를 빼는 겁니다.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얘를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빼는 겁니다. 자, 솔리드 툴, 서브트랙트 여기서. 그러면 빠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빼보시죠. 솔리드 툴, 이번엔 트림. 자르기입니다. 이렇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싹 잘려버린 거죠. 아까 트림은 얘가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얘가 잘린 겁니다. 서브트랙트는 얘가 없어졌는데 트림은 남아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솔리드 툴, 스플릿. 분리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고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